톡톡 튀는 토크로 채우는 정신건강 토크쇼 울주 마음건강TV 멘탈 톡톡.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아니 왜 이렇게 노래 실력을 갑자기 뽐내고 그러세요? 가사 들어보셨죠? 네. 오늘이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쏙쏙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래요. 갑자기 너무 이렇게 확 뭔가 치유되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누군가에게 내가 힘들다고 표현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이 마음을 무언가가 이렇게 달래줄 수 있다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얼마나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오늘 전문가 한 분을 모셔서 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나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 네. 우리의 마음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오늘은 저희가 미술 치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 치료 전문가 김경식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네, 반갑습니다. 정말 모시기 네.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아니 뭐 듣자 하니까 소무로 네. 미술 치료의 끝판왕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교수님은 그 소개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인정을 하시는지 그게 좀 먼저 궁금해요. 부끄럽죠. 예, 인정을 하기는 좀 그렇고 예,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겸손까지 야. 장착을 하셨네요. 네. 오늘 이제 미술 치료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주실 텐데 잠깐 우리 울주마음건강TV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번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저는 한국미술치료학회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산대학교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또 연구소에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많은 분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경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교수님. 교수님 오늘 사실은 그동안 저희는 되게 진지하고 네. 뭔가 깊게 파고드는 그런 대화들을 많이 했는데 오늘 미술 치료라고 하니까 왠지 가벼운 마음으로 좀 와도 될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가벼운 마음으로 하십니다. 아, 그래요? 저희도 뭔가 오늘 좀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충분히. 말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저는 한 가지 좀 마음에 걸리는 게 그림 실력이 너무 저도요. 유치원생 이하의 그림 수준이라 저도 제가 그래요. 이렇게 그림 그리라고 하면 정말 어렸을 때 그림 그리듯이 네. 그렇게 그리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게 그림 실력이 들통날까봐 저희가 좀 미리 부끄럽긴 한데 네. 어떤 이제 말씀을 듣고 저희가 음. 어떤 치료를 하게 될지 어떤 수업을 받게 될지 너무 네. 궁금합니다. 실습에 앞서서 이론적인 부분을 잠시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술 치료에 관련돼서요. 그러니까요. 미술 치료가 정확하게 뭔지 음. 그냥 그림을 그리면서 뭔가 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는 게 미술 치료인지 조금 설명해 네,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그겁니다. 그런데 네. 조금 이제 학자들마다 이제 견해가 좀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그림을 그리고 작품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네. 치유적이다. 아. 그 자체가 예, 예. 네, 해석 전에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자기가 원하는 매체를 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하다 보면 네. 그러면서 자기가 또 성화라든지 자기를 이해하는 단계가 된다. 이렇게 네.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요. 네. 또 크게 한 학자는 상담, 우리가 말하는 심리학이나 상담 영역이 있는데 네. 거기에는 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서부터 대단히 많은 이론들이 있죠. 네. 그래서 상담 이론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 미술이라는 활동 또는 매체가 네. 도구적으로 사용되어서 아. 그 상담을 좀 더 유연하게 네. 그리고 또 정확하게 네. 이제 도움의 역할을 하는 파트다. 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어요. 와. 저는 사실 후자로 말씀하신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그렇죠. 아이들 같은 경우에 뭐 미술 치료를 병행해서 아이가 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다.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미술 치료를 하는 경우를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거든요. 네. 좀 특별하게 많이 적용되는 연령이나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있나요? 과거에는 사실 아동들이 주가 맞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아이들, 어린아이, 특히 유아나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말로 이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개념이나 상황 판단 능력도 좀 떨어질 수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언어로 상담을 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어서 네. 주로 이제 초기에는 이제 아동들을 많이 했죠. 유아나 그래서. 아동들. 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이제 그림이나 이런 것들 그려보면 얘들이 너무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렇죠. 투사 검사적인 요소도 있고 아. 검사적인 요소 그리고 치유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네.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아. 예, 성인들이 오히려 많이 네. 하시고 오. 되게 이제 정신과에 가서 약까지 먹기는 좀 힘들지만 네. 내가 힘드니까 얼마든지 전문가에게 얘기를 털어놓고 싶다. 아. 그래서 예약도 되지 않는데 놓고 가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오. 그 사실 미술 치료하면 저희가 이게 딱 그려지는 그림이 자 뭐 빗속에 사람 한번 그려보세요. 맞아요. 뭐 집을 그려보세요. 집 나무 사람 그림 그려보세요 맞아요.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잘 그려야 된다는 고정관념 아니면 그 강압 압박감 이런 것 때문에 네. 딱 꺼려지게 되는데 사람을 그려보세요 해도 부담돼요. 그림을 아예 못 그리는 사람도 미술 치료가 가능한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잘 그린다고 좋게 나오지 않고요. 못 그린다고 나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싶은데 마음대로 잘 그려지지 않아서 이거를 그쵸. 다르게 표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형태가 뭐 불분명해도 검사가 이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괜히 거죠. 전문가겠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동적 가족화라는 게 있거든요. 가족 네. 관계를 보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TV를 보는 우리 가족이 있는데 TV를 보고 있으면 뒤통수가 보이겠죠. 아, 그렇죠. 예,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뒤통수를 안 하고 앞면으로 본다든지 아.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거든요. 아. 그래서 그림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네. 또 심지어는 이 친구는 서서 있는데 아, 네. 설명이 이렇게 앉아서 지금 먹고 있는데 제가 그림을 못 그려요. 아. 그러면 저희는 앉아서 그리는 걸로 판단해요. 아, 실제로 아. 이런 분들이 계셔서 오. 그러니까 야. 그래서 질문이나 그런 상황들을 많이 네. 묻죠. 아, 그건 잘 그렇군요. 아는 노래를 잘 불렀네. 말하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림을 보고. 네, 그 미술 치료 같은 경우는 혹시나 이렇게 마음이 좀 너무 힘들어서 뭐 우울감이 좀 크신 분들 또 더 나아가서 극단적인 선택이나 혹은 이제 나의 몸을 좀 다치게 할 위험이 있으신 분들, 요 정도까지 가시는 분들께도 이런 미술 치료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많이 그런 도움이 걱정도 되죠. 들거든요. 네. 다행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상담을 받게 되면 그 힘든 부분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미술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도 다 표현이 다 돼. 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자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을 빨간색이나 이런 걸로 막 이제 형태가 없이 막 칠했잖아요. 네. 근데 전문가가 보면 이런 게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든가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술 치료는 분석하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대단하다라고 네. 하면서 너무너무 힘드셨겠네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얘기를 네. 듣지 않아도.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전한 공간에서 안전한 그림을 그리면서 안전하게 자기가 위로받거나 네. 지지받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미술 치료가 대단히 이제 네. 중요하게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그 색깔을 좀 구분하시기 힘든 분이나 생맹, 아. 색약 이런 분들은 미술 치료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런 분들이 미술 치료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 네, 자격을 받고. 네. 그러니까 왜 가능하냐면 미술은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형태를 꼭 그리거나 색깔이 있는 것만 미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들기도 있고 네. 조각도 있고 아. 이런 것들이 촉감적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게 나오고 네. 실제로 ADHD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ADHD를 했는데 네. ADHD 애들이 평면적인 그림보다는 훨씬 더 치유적인 효과가 입체 매체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입체 매체 같은 게 전부 다 만들고 맞아요. 뭐 공작 활동 뭐 이런 예. 것들인 거. 그리고 이게 또 평면 매체 2차원적이지만 네. 입체 매체는 기본적으로 3차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훨씬 더 인지력에 발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굳이 그래서- 색깔만 생각할 필요는 그렇죠. 없네요. 예, 예. 미술 치료라고 해서. 그리고 색깔을 했을 때 치료자가 만약에 이제 맹인이라 네. 하고 하면 그 치료자분이 이제 느낌이 어떠냐, 이 색은 느낌이 어떠냐라고 네.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오. 아. 예.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따가 이제 실습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와, 실습. 색깔만 알아도 이제 그 사람이 네. 과거가 어땠다, 오. 지금 현재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를 어느 정도까지는 유추해낼 수 있어요. 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인터넷에 보면 뭐 이런 그림을 보면 살이 좀 빠진다, 마음이 보기만 좀 해도 편안해진다. 보기만 해도 살 빠지는. 네.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충분히 개연성이 있고 가능합니다.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가능하다고. 어. 예. 예, 뭐 대표적으로 이제 다이어트를 원하시면 보라색 네. 아, 예, 이걸 그렇죠. 추천해 드리고 싶죠. 아. 예, 상상해 보시면 네. 여러분들도 이제 상상을 해 보십시오.
식당에 갔는데 온통 보라색이에요. 밥맛이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식욕을 떨어뜨리는 색이고, 그래서 이제 아동들에게는 보라색은 안 좋죠. 제가 좀. 그 진짜요? 경험이 있습니다. 오, 결혼 어떤 경험이요? 초기에 네. 아내가 저에게 수제비를 만들어줬어요. 수제비. 네, 수제비에 맛있게 먹으라고 고구마를 넣었는데 고구마가 자색 고구마였어요. 국물이 보라색이었어요. 그게 맛은 있었거든요. 울 PD님 또 터졌어요. 보라색 뭐 보라색 이런 게 아니고 국물이 보라색이었다니까. 왜? 맞습니다. 네, 보라색이어서 네. 그랬네요. 그러면 식욕을 돋우는 색은 무슨 색인가요? 주황색. 역시나 주황색, 이게 노란색. 이렇게 그쵸, 예. 에너지가 좀 있는 그렇죠. 컬러라. 난색 계열이 주로 식욕을 그렇다고 뭐 분홍색 계열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주황색 같은 네. 게 이제 식욕을 돋궈줍니다. 김밥 천국, 김밥 천국. 주황색. 김밥 천국 주황색이잖아. 미술 치료에 많은 도구들이 있는데 교수님께서 딱 추천하시는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거 하나 정도는 꼭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면 하나만 좀 추천해 주세요. 다 했으면 좋겠는데 다 했습니다. 아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색채 검사예요. 색채 검사. 아주 색채 쉽게 검사. 빠르고 쉽게 네. 또 흥미도 있고 네. 뭐 쉽고. 아까도 그랬잖아요. 그림 그리려면 나 목걸이는 맞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색깔은 선택하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희 한번 해보는 색채 겁니까 검사. 그러면? 색채만은 하지는 않고 여러 네. 가지를 좀 다 해볼 겁니다. 우와, 그럼 이제 저희도 미술 치료를 네.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볼 텐데요. 정말 사전에 아무런 정보 없이 네. 지금 바로 저희도 이 미술 치료를 체험해 본다는 점 여러분께 그렇습니다. 미리 네. 알려드리고 저희도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네. 미술 치료 체험을 아, 위해서 벌써 기대됩니다. 네, 네. 세팅을 했어요, 색종이를. 그다음 저희는 뭘 하면 좋을까요? 편한 마음으로 네. 좋아하는 색을 2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좋아하는 색깔을 색종이 혹시나 중에서. 좋아하는 색이 없으시면 오늘 왠지 이 색깔을 보고 끌리는 색 2가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그래서 골랐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색은 치워주시면 돼요. 아, 그래요? 나머지는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 이제 순서를 정해 보시면 돼요. 제일 네. 좋아하는 색 왼쪽, 네. 두 번째 왼쪽. 좋아하는 색 오른쪽. 네. 예. 골랐습니다. 얘기 안 했는데 벌써 그렇게 하셨네요. 네, 그렇네요. 이렇게 됐죠. 네. 그리고 나서 아무데나 내가 원하는 쪽에 이렇게 칼집을 넣어서 이렇게 잘라내 주시면 됩니다. 오.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네. 예. 원하는 대로. 예, 원하는 대로 하고 싶으신 대로 네. 이 타원으로 자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타원으로 자르셔도 되고 칼집을 주셔도 되고 칼집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삼각형 똑같이 이쪽에도 이렇게 더 많이 자르셔도 되고 이렇게 자르셔도 되고 네. 자 이렇게 하시면 일단은 이제 자르는 게 끝이 나는 겁니다. 와, 진짜 예뻐요. 한번 전 예쁜데요. 예, 이거. 화면에 저는 한번 마음에 보여주시죠. 듭니다. 들고 이렇게 우와.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대단히 쉽게 하실 수 있죠. 네. 이제 와. 두 번째 색깔에 그걸 붙이셔야 됩니다. 두 개가 대단히 중요한 색이라서 네. 이게 지금 이제 색종이 만다라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그러면서 어떤 문양이나 이런 거 큰 노력 없이 네. 주제를 한번 적어봐 주실래요? 점점 이제 주제. 어렵게 어렵게 보시고 하는 거. 나는 뭐 같다라든지 네. 아니면 어떤 주제를 네. 하나 적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해석에 너무 집중하지 마라라고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또 궁금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나 내용적인 부분은 좀 접어두고 시간 관계상 색채적인 면으로 주로 중심으로 네.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네. 네. 근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게 전체를 다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리고 100% 맞다라는 것도 절대 없고 네, 네. 우리가 표준화 검사도
이제 정확도가 한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표준화되는 검사조차도 많이 높아봤자 75% 네. 그 정도도 잘 없거든요.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그런 개연성이 있다 음.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파란색과 안쪽에 있는 게 빨간색처럼 보이시지만 사실은 마젠타 계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택하신 색은 이제 그 본질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자아. 원래의 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하시는 현재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즉 현재 내가 미해결된 과제나 결핍된 것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고르는. 두 번째.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떤 일이 생겨서 하는 것보다 네. 정해진 틀 안에서 내가 음. 활동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제가요. 예. 시간 약속 어기는 사람이 너무 못마땅해요. 예, 그렇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파란색이 파란색이 본질입니다. 파란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규칙성을 대단히 좋아하시고, 예. 그리고 이제 계획성, 근면성실. 아. 되게 근면성실 하시죠? 제가요? 예. 기분이 갑자기 좋아졌어요. 네. 그렇지만 창의력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집니다. 맞아요. 예, 창의력이 대단히 뛰어나지는 진짜 않습니다. 맞아요. 대신에 네. 과제지향적입니다. 어떤 일이 맡겨지면 웬만큼 힘들어도 꾸역꾸역 해내는 예,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안정을 추구하는 색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공무원들 보면 파란색 대단히 많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마젠타로 얘기하면 마젠타는 대단히 좋은 색인데 원래 마젠타가 첫 번째로 등장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랑의 색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사랑. 와. 예, 사랑을 모토로 하는 게 여러 가지 색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분홍색, 네. 마젠타, 초록입니다. 아. 그런데 초록과 마젠타는 그 사랑을 전달하는 쪽에 에너지를 많이 쓰고 네. 분홍색은 받는 쪽에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똑같은 사랑이라도. 근데 마젠타는 뭐라고요? 아낌없이 주는 사랑. 그래서 지금 조건 없이 나를 좀 봐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면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늘 이제 예를 들어 종교라든지 네. 아니면 봉사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세상에 도움이 되고자 대단히 노력을 하시는 와. 건데 오. 문제는 두 두 번째. 번째가 있으니까 그게 안 된다. 이런 내가 오히려 그걸 갈망하고 있다. 갈망하고 있다. 아. 나 좀 배려해줘. 이런 것들을 좀 잘 갖고 있고 또 배려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건 마젠타는 자신에 대해서 대단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부정적인 걸 나타냅니다. 두 번째 색은 긍정적인 걸 나타내는 것에서 부정적인 걸 나타내는데 자기한테 완고하거나 네. 채찍질을 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해야 돼, 좀 더 해야 돼. 맞아요. 기준이 높아요. 예, 그렇죠. 그 자기를 덜덜덜 볶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더 심한 분은 자식에게까지, 가족에게까지 그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그런 분들 보시잖아요.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잘하고, 네. 너무너무 선한데, 아들아. 정작 미안하다 아들아. 여보 나 마젠타야. 날 좀 봐줘. 그렇죠. 그리고 주황색은 관계의 색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위해서 나는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관계. 관계를 그래서 위해서. 좋은 관계를 대단히 선호하시고 음. 반면에 관계가 흐트러지거나 상처를 입게 되면 너무나 힘든 그렇게 근데 되는 그거 거죠. 진짜 맞아요. 네. 그래요? 제가 좀 이렇게 그런 관계를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게 관계에 생각하는 대단히 편이에요. 예민하죠. 네, 그래서 네. 싫어도 싫다고 제가 얘기 안 하고 이해하고 참고 넘어가는 오히려 더 편이에요. 잘해주죠. 맞아요. 예. 왜 그럴까요? 관계가 중요하니까. 맞아요. 아니요. 애정 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아플 땐 왜 참기만 해요. 고민하지 말고 상담 받으시죠. 정신건강 책임져줄 우리 쉼터 훌쭉은 정신건강복지센터